소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 밤 혼자 누워있는 이 침대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가끔 착각하게 됩니다. 아직 그녀가 옆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손을 뻗으면 차가운 공기만 만져질 뿐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2잔 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혼자라는 걸 말이에요.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마시는 커피 맛은 쓰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소희가 있을 때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제는 내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유나였습니다. 소희의 동생. 아니, 이제는 제 처제가 아닌 그녀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 봉지를 들고서 말이에요. 요즘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 해서요. 언니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유나는 소희보다 5살 어렸습니다. 28.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걱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차린 유나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소희를 닮아 있었거든요. 같은 키, 같은 어깨선, 심지어 머리를 묶는 습관까지도요. 형부, 많이 야위셨네요. 유나가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이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에서요.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안 되죠. 언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도 아파왔어요. 이 아이도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김치찌개를 함께 먹으며 소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자매가 함께했던 추억들, 소희가 저와 결혼할 때 유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요. 언니가 형부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유나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았는데 왜 먼저 보내야 했을까? 형부. 유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소희의 손처럼. 아니, 조금 더 부드러웠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버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유나가 당황하며 손을 거두었어요. 괜한 짓을 했구나 싶었어요. 이 아이는 그냥 형부를 위로하려고 했던 건데 그날 밤 유나가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녀의 손길이 생각났거든요. 소희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길을 느꼈다는 게, 그것도 처제의 손길을 말이에요. 이건 아니야. 나는 아직 소희를 사랑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유나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음식을 해다 주더니 나중에는 아이의 집에서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혼자 계시는데 집이 너무 어수선해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어느새 유나는 제 집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어요.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심지어 제 옷까지 다림질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괜찮아요. 전 혼자 살아서 할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못다 한 일을 제가 대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유나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거든요.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게 맞는 건지. 특히 유나가 집안일을 할 때 보이는 모습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허리를 굽힐 때 드러나는 목선, 높은 곳을 닦으려고 팔을 뻗을 때 올라가는 옷자락, 바닥을 닦으며 엎드릴 때의 실루엣.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따라갔어요. 소희를 잃은 후 느끼지 못했던 남자로서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제 셔츠에 묻은 얼룩을 빼주겠다며 가져갔어요. 형부, 이 셔츠 언니가 사드린 거죠? 그래.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거야. 언니 취향이에요. 형부한테 잘 어울린다고 자랑하던데. 유나가 셔츠를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소희의 향기를 맡으려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이건 그냥 소희를 그리워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그리움만은 아니라는 거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유나는 그 셔츠를 정성스럽게 손빨래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소희야, 미안해.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녀가 없는 날이면 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소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유나를 자꾸 다른 시선으로 보게 돼.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사진 속 소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답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유나라는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나가 제 집에 드나든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녀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길에서부터 오늘은 유나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집에 도착해서 그녀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으면 왜인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형부, 오늘 일찍 오셨네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유나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마치 신혼 때 소희의 모습 같았습니다. 무슨 요리에? 된장찌개요. 형부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알려줬거든요. 형부는 된장찌개랑 계란 후라이 하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한다고. 유나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언니 이야기를 하니 괜히 분위기가 서먹해진 거죠. 미안해요. 괜히 언니 이야기를. 아니야.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좋아. 소희가 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유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유나를 지켜봤어요. 정말 소희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요리할 때 코끝을 찡그리는 습관, 맛을 볼 때 혀를 살짝 내미는 모습, 심지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작은 손짓까지도요.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유나가 더 세심했어요. 제 기호를 파악해서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해주고 집안 정리도 제 눈에 더 편하게 해주고 있었죠. 형부, 언니랑 저랑 많이 달라요? 갑자기 유나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사람들이 자꾸 그러거든요. 언니랑 너무 다르다고. 언니는 조용하고 차분한데 저는 너무 활발하고 밝다고. 유나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다르긴 다르지. 하지만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다른데요? 소희는 햇살 같았어. 밝고 따뜻하고 모든 걸 환하게 비춰주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난 뭐예요? 넌 달빛 같아. 조용하지만 은은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 유나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제 말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진심이야. 소희도 내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인지 자랑을 많이 했어.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먹으며 유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언니가 중학생일 때 저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걸 알고는 무슨 일이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내성적이라고 애들이 놀렸는데 언니가 그 애들한테 가서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했대요. 그것도 학년이 위인 애들한테요. 유나의 눈에서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언니가 항상 그랬어요. 저를 지켜주려고.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소희가 널 그렇게 아꼈구나. 네. 그래서 언니가 형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걱정보다는 기뻤어요.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지금 유나가 저를 돌보고 있는 것도 언니를 대신해서 하는 일일까요? 유나야, 네? 넌 언제 결혼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가 당황했어요. 결혼이요? 글쎄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만날 시간도 없고. 왜? 일이 바빠서? 그것도 있지만 요즘은 형부 챙기느라 바빠서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지금이 좋아요. 좋다니. 형부랑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거요. 언니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나가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뭐야?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나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로 서로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 유나를 도와주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시를 건네주려다가 손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유나가 깜짝 놀라면서 접시를 놓쳤던 거죠. 아!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괜찮아? 저는 반사적으로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물기를 닦아주려고 했는데 유나의 옷이 젖어서 속이 비쳐 보였어요. 순간 제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형부, 유나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 팔로 가슴을 가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미안해. 잠깐.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버렸거든요. 옷 갈아입고 와. 감기 걸려. 네. 유나가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저는 바닥을 닦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유나는
내 처젠데. 하지만 몸의 반응은 정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고 뭔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유나가 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제 티셔츠가 그녀에게는 너무 커서 어깨가 한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섹시해 보였어요. 미안해요. 다른 옷이 없어서. 괜찮아. 잘 어울려. 정말로 잘 어울렸어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서 문제였죠. 마치 제 여자친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 이제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늦었잖아요. 택시 불러줄게.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래요. 유나가 자신의 젖은 옷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봉지를 떨어뜨렸죠. 저는 재빨리 주워서 건네주려 했는데 유나도 동시에 몸을 숙였어요. 그 바람에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코끝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거죠. 유나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입술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다가가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형부.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조심해. 다칠 뻔했잖아. 네. 죄송해요. 유나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유나가 돌아간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유나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젖은 옷에 미친 속옷, 제 티셔츠를 입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그녀의 입술.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나는 이제 단순한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유나도 저를 형부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려. 아까 그 순간 분명히 뭔가 다른 감정이 흘렀었거든요. 소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상해져 가고 있어. 유나를 보는 내 시선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유나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 이상했어요. 혹시 그날 제가 실수한 게 있었나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뭔가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었죠. 요즘 안 오네. 바빠. 아,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유나는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든요. 그래. 너무 무리하진 마. 네. 그럼. 유나가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유나야, 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좀 받고 싶어서요. 시간을 네. 죄송해요, 형부. 뚝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만 봤습니다.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아마 그날 밤일 때문일 거예요. 저희가 너무 가까워진 걸 유나도 느꼈던 거죠. 그 후로 정말 외로웠습니다. 유나가 없으니 집이 다시 예전처럼 텅 비어 보였어요.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TV, 혼자 누워있는 침대.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유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소희를 그리워하는 것과는 다른 감정으로요. 며칠 더 지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유나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유나가 피하고 있는데 억지로 만나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유나가 집에서 나오더군요. 편의점에 가는 길인지 편한 차림이었어요. 형부, 유나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지나가다가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죠. 유나 집은 제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거든요. 들어와요. 밖이 추워요. 유나의 집은 깔끔했어요. 소희와 비슷한 취향인지 인테리어도 비슷했죠.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커피를 타면서 저는 계속 뭐라고 말할지 고민했어요. 유나야, 네. 내가 그날 밤에 뭔가 실수했지? 유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안 와?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형부. 유나가 돌아봤어요. 눈이 조금 빨갛더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형부와 함께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이상한 기분? 네. 하면 안 되는 감정 같은 거요. 유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나도 그래. 네. 나도 너랑 있으면 이상해져. 처제로 보면 안 된대. 자꾸 다른 시선으로 보게 돼. 유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고 저는 언니의 동생인데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소희가 싫어할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말 소희가 싫어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줄까요? 소희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하지만 이건 달라요. 저는 언니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더 안심이 되는 건 아닐까? 소희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니까. 유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흔들리는 눈빛이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난 내가 없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야. 저도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형부 생각 많이 했어요. 혼자 계실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도 이상해지니까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워? 이런 감정을 가지는 제 자신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울지 마. 어떻게 울지 않아요? 언니한테 미안하고 형부한테도 미안하고 왜 나한테 미안해? 형부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건 내가 원한 거야.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형부, 나도 모르게 너를 원하고 있었어. 처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고백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유나가 숨을 멈췄어요. 형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 저 정말 흔들려요. 이미 많이 흔들렸는데 그럼 흔들려. 나도 흔들리고 있어.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맞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 순간 소희의 기일이 떠올랐어요. 다음 주였습니다. 유나야, 네. 소희 기일 때 같이 가자. 그리고 소희한테 물어보자. 뭐요?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그게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유나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진 거죠.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뭘 하든 소희는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소희가 이해해줄까요? 그날 밤 저는 유나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소파에서요. 저는 침실에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유나가 뒤척이고 있었어요. 못 자? 네. 형부도요? 그래. 저는 소파 근처로 갔어요. 유나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유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유나야, 네. 후회해. 뭐요? 이렇게 된 거.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무서우긴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나도.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죠. 형부,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 저는 유나의 뺨을 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유나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저도. 하지만 그 순간 소희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저는 손을 떼며 일어났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유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래요. 조금 더 생각해봐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아직 선을 넘지는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고 그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으니까요. 소희의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어요. 소희의 기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일찍 와서 소희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나물들, 그리고 소희가 가장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까지요. 언니 이거 참 좋아했어요. 유나가 딸기를 하나씩 올리며 말했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네. 오늘 언니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일단 가보자. 그때 되면 마음이 정해질 거야.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오후에 올 예정이어서 우리만 있었죠. 소희 묘비 앞에 음식을 차리고 유나와 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희야, 잘 지내고 있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보, 유나가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 내가 못다한 일들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 유나가 저를 힐끗 봤어요. 언니, 죄송해요. 제가 형부한테 이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유나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언니 대신 형부를 돌봐드리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형부를 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도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너를 잊으려고 했는데 유나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나 봐.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소희가 답을 해주는 것 같았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유나가 묘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소희야, 사실은 말이야. 저는 소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나를 사랑하게 된 과정, 죄책감과 동시에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까지도요. 유나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형부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언니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남자로 보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비 올 것 같은데 들어갈까? 조금만 더 있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언니한테 답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는데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우산도 없는데. 저는 재킷을 벗어서 유나 머리 위에 가렸어요. 우리는 나무 아래로 피했죠.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바짝 붙어서 비를 피했어요. 유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샴푸 향기가 났죠. 형부, 유나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제가 먼저 말할게요. 뭘? 저 형부를 사랑해요. 고백이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유나야,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네, 널 사랑해. 처제가 아니라 여자로서.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었지만요. 그 순간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우리는 더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 저는 유나를 끌어안았어요. 그녀도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언니가 화낼까요? 아니야. 언니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때 갑자기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봐. 언니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유나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소희 묘지 앞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소희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는 묘비에 절을 했어요. 유나도 함께요. 언니, 형부 잘 돌봐드릴게요. 언니만큼은 못해도 최선을 다할게요. 돌아오는 길에 유나가 물었어요. 형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마. 우리만 알면 돼. 비밀로 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나을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유나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새 음식보다 더 맛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진짜야. 유나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함께 앉았어요. TV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유나야, 네, 이리 와. 유나가 제 옆으로 왔어요.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렇게 안기니까 정말 형부 같지 않아요. 그럼 뭐 같아? 그냥 남자친구 같아요. 남자친구가 되고 싶은데 유나가 얼굴을 빨갛게 했어요. 안 돼요. 형부는 형부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형부지. 저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형부, 응. 키스 해도 돼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궁금해요. 저는 유나의 턱을 살짝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소희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더 달콤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유나가 말했어요. 와, 어때? 좋아요. 너무. 그날 밤 유나는 제 침실에서 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잤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잠에서 깰 때 유나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우리의 금지된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유나와 연인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저는 고마워하는 형부였죠.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형부, 저 왔어요. 유나가 들어오면 일단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이웃들이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오늘은 일찍 왔네. 회사에서 일찍 끝났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유나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제가 그녀를 끌어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유나가 제 목에 팔을 두르며 입술을 맞춰왔어요. 달콤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죠. 창문 커튼 쳤어? 네, 들어오면서 확인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조심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서요. 그날 저녁 유나가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뒤에서 그녀를 안았어요. 형부, 요리하기 힘들어요. 그냥 안고만 있을게. 유나의 목덜미에 코를 묻었어요. 향수 냄새와 그녀만의 채취가 섞여서 황홀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예요. 유나가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불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뭘? 이런 거요. 유나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더 예뻐 보였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날씨, TV 프로그램. 하지만 식탁 아래서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발도 서로 부비고 있었고요. 유나야, 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형부는요? 나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끔 꿈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된 게. 나도 그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며칠 후 소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셨어요. 잘 지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유나도 요즘 자주 온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가끔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오면 안 되지. 유나도 자기 인생이 있을 텐데. 그렇긴 하죠. 유나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머니 말씀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유나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유나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세요? 글쎄, 착한 사람이면 되지. 너 같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 아이러니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불안해졌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유나가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내 결혼 이야기를 하시더라. 네. 너 같은 애가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냐고. 유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넌 평생 결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형부. 진짜 괜찮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하지만 형부가 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저도 형부 말고는 싫어요. 유나의 확신에 찬 대답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동료 민수가 갑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마침 유나도 있었는데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아, 이분은, 아, 내 처제야. 소희 동생.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정윤아예요. 민수가 유나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와, 정말 예쁘시네요. 형수님과 많이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유나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아직요. 이상하네. 이렇게 예쁜데. 민수가 유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민수야, 맥주 마실래? 네, 저는 일부러 민수를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유나 씨 정말 예쁘네요. 그래. 소개해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죠. 유나는 연애할 생각이 없을 거야. 왜요? 언니 일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잖아요. 민수는 끝까지 유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연락처도 물어보고 언제 시간 있으면 식사라도 하자고 했죠. 다행히 유나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형부, 화났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유나가 물었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표정 보면 알겠어요. 그냥 민수가 널 보는 눈빛이 별로였어. 질투하는 거예요? 유나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요. 형부가 질투하고 있어요. 좀 그랬어. 인정할게. 귀여워요. 유나가 제 뺨에 뽀뽀했어요.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관계가 얼마나 불안한지를요. 누군가가 유나에게 관심을 보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형부로서 막을 수도 없고 연인으로서 나설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유나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말했어요. 유나야, 네, 가끔 답답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가끔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상상해봤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건지. 글쎄, 상상도 안 되네. 정말이었어요.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형부와 처제가 연인이 되었다고? 형부, 응, 후회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요. 저는 유나를 더 꽉 안았어요. 전혀. 복잡해도 행복해. 저도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유나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웃 아줌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어요. 어머, 유나야. 또 왔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자주 오는구나. 혹시, 아줌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혹시 뭘까요? 아니야, 그냥 형부 잘 돌봐드리고 있구나 싶어서. 유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극하게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유나가 와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와? 유나가 당황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모르겠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문을 열어보니 소희 어머니셨어요. 자네 있나? 어머니, 저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유나는 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유나가 요새 여기 자주 온다고 했어. 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파에는 저희가 함께 덮고 있던 담요가 있었고 테이블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유나야,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그냥 형부랑 영화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어머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둘이? 네, 이상하네. 젊은 남녀가 둘이서 집에서 술까지 마시면서?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자네, 혹시 어머니, 유나랑 이상한 사이 아니지? 직격탄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아니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머니가 말을 하다가 멈추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죠.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거니? 정말로 저희는 너무 당황하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얼굴에 다 드러나고 있었죠. 그냥 갑자기 오셔서요. 유나야, 너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형부가 혼자 계셔서. 형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자네, 네, 솔직히 말해?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무서웠거든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정말 그런 모양이구나.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소희가 죽은 지 겨우 몇 달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오해세요. 오해. 뭐가 오해야? 너희 둘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지도 어색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요. 당장 나가, 유나야! 엄마. 당장 나가라고! 유나가 울먹이며 가방을 들었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죠. 자네도 어떻게 처제를? 소희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생각이야? 어머니,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어. 너희가 뭘 했는지 다 보여. 유나가 문 앞에서 저를 돌아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형부, 죄송해요. 유나야. 하지만 유나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은 폐허가 된 것 같았어요. 망했다.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다음날 아침 소희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호야! 네, 형님. 어머니한테 들었어! 정말이야? 형님. 대답해! 유나랑 정말 그런 사이야?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미쳤구나! 정말! 형님. 소희가 죽은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그것도 처제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소희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변명할 거리가 있어? 저 처음엔 그냥 그냥 뭐? 외로워서 유나가 도와주니까 고마웠는데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욕정이 생겼다는 거지? 너무 직설적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진호야, 정신 차려. 유나는 소희 동생이야. 내 처제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가까운 여자한테 손댄 거 아니야?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유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 때문인 걸까요? 유나한테는 연락했어? 안 받아요. 당연하지. 그 애도 정신을 차렸을 거야. 형님. 앞으로 유나 만나지 마. 그 애 인생 망치지 말고. 하지만은 무슨? 당장 정리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유나와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없었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드디어 유나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일주일 후였어요. 유나야, 지하철역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형부, 유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도 많이 울었는지 부어 있었고요. 왜 연락 안 받아? 죄송해요.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차피 들킬 일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체념적이었어요. 유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형부, 뭐든 말해봐. 저희 이제 그만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언니한테 죄송해요. 그리고 형부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난 괜찮아. 전 안 괜찮아요. 유나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숨어서 만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사랑이 사랑이에요? 유나야, 형부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유나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형부, 다른 사람 만나세요. 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제 길을 갈게요. 유나가 돌아서려 했어요. 유나야, 잠깐. 형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뛰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린 거죠. 집에 돌아와서 소희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유나도 날 떠나갔어.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소희도 없고 유나도 없는 완전한 외로움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유나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소희를 잃었을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소희를 잃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유나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니까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한테 여러 번 지적을 받았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동료 민수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잖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 혹시 여자 문제예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아니야. 그래요? 그럼 소개팅이라도 해줄까요? 예쁜 애 많이 알거든요. 됐어. 왜요? 소희님 때문에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민수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평생 혼자 살 건가요?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유나가 생각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참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한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유나야, 나야. 형부. 잘 지내? 네. 형부는요? 아니, 전혀. 정직하게 말했어요. 형부. 유나야, 우리 만날 수 없을까? 안 돼요?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형부, 그러면 안 돼요. 제발. 할 말이 있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서요?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기억나? 네. 내일 저녁 7시. 형부. 안 오면 내가 내 집으로 갈 거야. 알겠어요. 다음날 저녁 유나는 약속 장소에 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요. 거짓말. 형부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정말이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거든요. 유나야, 네. 후회해. 뭐요? 우리가 사귄 거.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후회 안 해요. 나도.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해? 형부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 저는 신경 써져요.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유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뭐요? 지금도 날 사랑해? 형부. 대답해봐. 그런 거 물어서 뭐 해요? 중요하니까. 유나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네. 사랑해요. 지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그럼 됐어. 네. 나도 널 사랑하고 넌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사람들은 상관없어. 우리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해. 사랑하면 함께 있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못 견뎌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거. 그럼 어디 멀리 가자. 네. 이사 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형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있는 소리야.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정말이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했거든요. 회사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가자. 거기서는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가족들은요?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 못한다면 어쩔 수 없어. 형부, 유나야, 나는 내가 없으면 못 살겠어. 정말로. 저도 그래요. 하지만은 없어. 선택해야 돼.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나랑 함께 새로 시작할래? 아니면 이대로 각자 외롭게 살래?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 정말 잘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유나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디로 갈 건데요? 부산은 어때? 바다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눈에 안 띌 거야. 일자리는요? 내가 알아볼게. 너 거기서 새 직장 구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쉬운 일이었으면 진작에 했겠지. 유나가 웃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좋아. 그날 헤어지면서 유나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런 용기 낼 수 없을 것 같아. 알아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유나의 연락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왔어요. 형부, 응, 결정했어요. 뭐로? 같이 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네. 무섭지만 형부 없이는 못 살겠어요. 고마워. 유나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언니한테 가서 용서 구하고 가요. 소희한테. 네. 언니 묘지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려 가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 주말 우리는 함께 소희 묘지에 갔어요. 소희야,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너를 사랑했지만 유나도 사랑하게 되었어. 유나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죄송해요. 언니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지만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언니, 형부 잘 돌볼게요. 언니만큼은 못해도 최선을 다할게요. 소희야, 고마웠어. 유나를 보내줘서. 우리는 묘지를 떠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보, 처음으로 유나를 그렇게 불러봤어요. 네, 여보. 유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해? 네. 무서우면서도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후,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형부, 이제 형부 아니야. 남편이지. 남편님, 그것도 이상해. 그냥 여보해. 여보. 응, 여보.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소희를 잃은 슬픔, 유나를 향한 금지된 사랑,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유나를 보내줘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